코리아 도미넌트.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힘. 가격은 가장 비쌌습니다. 거리는 가장 멀었습니다. 한국 열차를 운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한국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2024년 6월 14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대통령궁 회의실. 그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선택한 고속열차 공급국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아니면 유럽일까요? 답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700억 원 규모 중국 CRRC, 러시아 철도 기업, 독일과 스페인의 유럽연합체. 이 모든 거대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싼 열차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집념, 사막에서 벌어진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가격이 아닌 신뢰로 승부를 건 전략.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끝없는 사막 위를 달릴 한국 열차. 그 뒤에 숨겨진 기적 같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 3,500만 명,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 나라는 한때 실크로드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타슈켄트, 찬란한 이슬람 문화유산을 품은 도시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교통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2배, 주요 도시 간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그런데 이동 시간은 10시간, 12시간, 심지어 14시간까지 걸렸습니다. 타슈켄트에서 히바까지 약 1,000km. 자동차로는 위험하고 비행기는 비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낡은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그 열차들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여름이면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차내로 들어왔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2030년까지 철도 여객 수송량을 2배로 늘리겠다. 새로운 고속열차를 도입하겠다.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에는 고속열차를 만들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국제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초 전 세계 철도 기업들에게 제안 요청서가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가자마자 세계 최강의 철도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 중국 CRRC, 세계 최대 철도 차량 제조사입니다. 매출 규모만 연간 40조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1대1로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진출에 공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쌌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절반 가격을 제시할 거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번째 경쟁자 러시아. 역사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는 러시아 관계 규격 1520mm를 사용합니다. 러시아 열차를 들여오면 기존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개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쟁자 유럽연합체. 스페인의 탈고, 독일의 지멘스. 유럽은 철도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년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뢰성이 다르다. 실제로 유럽 열차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수출됐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 현대로템. 한국은 솔직히 모든 면에서 불리했습니다. 가격은 가장 비쌌습니다. 우즈베키스탄까지 거리는 5,000km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열차가 한 대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현대로템 해외 영업팀 이성민 부장, 그는 입찰 참가를 두고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길 확률은 20%도 안 됩니다.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3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현대로템 팀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를 위해 타슈켄트에 도착한 건 2024년 4월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건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기온 42도. 그것도 4월인데 말입니다. 기술팀장 김철수, 그는 KTX 개발에도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열차를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선 3개월도 못 버팁니다.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막의 조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름 기온은 최고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모래 폭풍이 불면 미세한 모래가 기계 틈새로 파고듭니다. 밤낮 온도 차이가 30도가 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시속 250km로 달리는 열차를 만든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광괴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표준괴 1435mm가 아니라 1520mm, 85mm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열차 설계에서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차체, 폭, 대차 시스템, 현가장치, 브레이크까지 전부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현지 전력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25,000V 60Hz를 쓰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5,000V 50Hz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를 특수 제작해야 했습니다. 김철수 팀장은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30%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본사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한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1차 제안서 제출 마감일, 각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퍼졌습니다. 중국이 미친 가격을 불렀다. 정확한 금액은 비공개였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랬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55에서 60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추가 조건도 달았습니다. 운영 초기 5년간 모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영업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성민 부장은 회상합니다. 그 순간 팀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격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가격보다는 호환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열차는 당신들 철도와 100% 호환됩니다. 부품 교체도 쉽고 정비 인력 재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안전성을 내세웠습니다. 유럽 열차는 지난 50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승객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역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가격도 비싸고 거리도 멀고 검증도 안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프로젝트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이 탈락할 위기였습니다. 이때 현대로템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24년 6월 초 2차 프레젠테이션, 현대로템은 완전히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타슈켄트로 날아갔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는 단순히 열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카드, 사막형 냉방 시스템. 한국이 제안한 냉방 시스템은 50도 환경에서도 차내 온도를 22도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열차보다 냉방 용량이 40% 컸습니다. 모래 바람 속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중 필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열차는 기본 모델입니다. 사막용이 아닙니다. 우리 열차는 오직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됩니다. 두 번째 카드, 모래 차단 기술. 사막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래입니다. 미세한 모래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면 고장이 납니다. 한국은 차체 밀폐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문틈, 창문틈, 전장실 입구까지 특수 고무 실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압축 공기로 모래를 제거하는 자동 청소 시스템까지 넣었습니다. 세 번째 카드,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우리는 열차만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1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무상 교육하겠습니다. 운전, 정비, 관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말에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카드, 데이터 투명 공개. 한국은 KTX의 모든 운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고장률 0.3%, 정시 운행률 98.7%, 20년간 중대 사고 제로.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100% 책임 보증. 운영 초기 2년간 모든 문제는 한국이 책임집니다. 한국 기술진이 우즈베키스탄에 상주하며 24시간 지원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차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중국보다 비쌉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까? 김철수 팀장이 답했습니다. 중국 열차는 5년 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10년 후 부품이 단종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30년을 함께할 파트너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이 곧 한국의 성공입니다.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024년 6월 14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장 주파르 나르줄라예프와 현대로템 사장 이용배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700억 원 규모, 시속 250km급 고속열차 6편성, 총 42량, 한국이 이긴 것입니다. 계약 체결 후 우즈베키스탄 교통부가 공식 발표한 한국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맞춤형 기술력, 한국만이 우리 환경에 완벽히 맞춘 열차를 제안했다. 둘째, 장기 파트너십, 한국은 열차를 파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검증된 안전성, KTX는 20년간 사고 없이 운행됐다. 이것이 진짜 증거다. 넷째, 기술 이전, 한국은 우리 기술자를 교육하고 우리가 스스로 유지 보수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정직함, 한국은 모든 데이터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것이 신뢰다. 중국은 가격으로 이기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브랜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향후 추가 20편성을 한국에 발주한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완전히 믿기로 한 것입니다. 이성민 부장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에서 팀원들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7월 창원 현대로템 공장 우즈베키스탄 전용 열차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장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자. 광교용 대차 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표준궤 열차만 만들어 왔습니다. 85mm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설계를 3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테스트용 대차를 만들어 수백 번 시험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냉방 시스템 개발도 쉽지 않았습니다. 50도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특수 시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시험실 온도를 50도로 올리고 8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 3번은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에야 성공했습니다. 모래 차단 시스템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실제 사막 모래를 공수해 와서 테스트했습니다. 모래를 열차에 뿌리고 밀폐도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모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실링을 10번도 넘게 바꿨습니다. 김철수 팀장은 말합니다. 밤새 일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우리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2024년 11월 드디어 첫 번째 편성이 완성됐습니다. 7량 편성, 전체 길이 174m, 승객 정원 351명, 흰색과 파란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열차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 현대로템이 만든 첫 열차가 부산항을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배로 카스피해를 거쳐 2주가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열차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직원 수백 명이 환영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열차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열차가 오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현재 열차는 시험 운행 준비 중입니다. 타슈켄트에서 히바까지 구간에서 수백 번의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속도 테스트, 제동 테스트, 사막 환경 테스트,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드디어 상업 운행이 시작됩니다. 타슈켄트에서 히바까지 14시간 걸리던 거리가 7시간 30분으로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경제가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벌써 다음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열편성, 그리고 다른 노선에도 한국 열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자흐스탄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문의를 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중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이성민 부장은 말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 철도의 시장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 철도 산업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2026년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 사막 위를 한국이 만든 고속열차가 달립니다. 시속 250km, 차창 밖으로 황금빛 모래 언덕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열차 안에서 한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옛날에는 히바에 가려면 이틀이 걸렸단다. 이제는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전에 도착하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다니. 젊은 사업가는 노트북을 열고 일을 합니다. 이제 타슈켄트에서 회의하고 당일에 돌아올 수 있어요. 사업 기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생은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주말에 히바 가서 문화유산 보고 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은 단순히 열차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팔았습니다. 기회를 팔았습니다. 미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뢰를 팔았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경쟁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로 설득했습니다. 유럽은 명성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습니다. 오늘도 창원 현대로템 공장에서는 다음 편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작업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이 열차가 먼 나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사막 위를 달리는 열차. 그 열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Made in Korea built with 우즈베키스탄 for the future. 한국이 만들었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만들었고 미래를 위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파는 것.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것.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이긴 나라. 규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긴 나라. 사막 위를 달리는 저 하얀 열차가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신뢰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